자, 출발할까요? 자, 12번.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취득세 세율은 짜나냐 안 하냐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1번 원시 취득 내가 만들었어요. 짜네요 안 짜네요? 안 짜나면 1000분의 얼마? 28. 그 다음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죠. 2번은 농지 뭘 받았대? 상속. 그러니까 농지인데 상속이냐 매매냐 이런 것들 보란 얘기예요. 자, 농지 상속받으면 짠하죠. 농사지러 가야 되니까 1000분의 얼마? 23 맞고요. 3번 농지 이외의 토지다. 농지가 아니고 상속받으면 짠하지 않죠? 따라서 1000분의 얼마? 28 맞고요. 4번 농지 이외의 토지. 농지가 아니죠. 근데 뭐 했단 얘기야? 매매는 농지면 3%, 농지가 아니면 4%, 1000분의 얼마? 40. 30이 틀렸죠? 왜 4%가 분수로 1000분의 40이 되는지는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밤새야 돼요. 일단 답은 몇 번? 4번. 5번 뭐부터 봐요? 거봐 이렇다니까.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뭘 봐요? 분할. 미치겠어 내가 하여튼 여러분들은. 총유물, 합유물, 물이니까 물건이야. 이걸 뭘 했단 얘기야? 분할, 헤어졌어. 짠하니까 23 이렇게 해야죠. 총유물이 물건인지 몰랐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4%가 1000분의 40 되는 거 설명하려면 반 죽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짠하면 23, 안 짠하면 28. 물건부터 봐야 된다는 것. 세율뿐만이 아니라 세법 문제는 물건을 먼저 보세요. 그래야 실수를 많이 막습니다. 다음 1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첫째,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는 토지, 건물,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3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만. 그 다음에 얘는 국내 것만 적용이 된다. 외국 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자산별로 공제한다. 자산별이라는 것은 물건별로 따로. 오늘도 오래간만에 쓰니까 좋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공식입니다. 공식은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은요, 이것만 공부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 4%. 거주기간 1년에 몇 프로? 4%. 최대 몇 프로? 80%. 얘 뺀 나머지 것들은 1년에 몇 프로? 2%. 최대 몇 프로? 30%. 이거 알면 끝나는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왔다. 요 안에 답 있는 거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못 써서 어떻게 해? 손이 근질거려갖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틀린 것은 1번 1세대 1주택. 항상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잖아. 1세대 1주택인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보유 거주가 다 나왔죠? 그럼 최대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80%. 만약에 거주가 빠지고 보유만 나왔으면 몇 프로? 40%.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를 꼭 봐야 된다는 거. 맞고요. 2번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대. 우리가 등기만 돼 있으면은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 토지든 다 받을 수 있다. 왜 자꾸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느냐? 이게 과거에는
공제를 못 받았어요. 비사업용 토지. 했다가 야 얘도 토지고 등기가 돼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정이 돼서 얘가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보유는 국내 거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요거죠.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이란 말은 나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너 안 된대. 법원 결정에서 너는 등기 못해? 불가능해?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적용됩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이 될까? 3번. 4번 등기됐대요. 토지, 건물이래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되죠? 조합원 입주권 되죠? 조합원 입주권은요, 내가 원주민으로서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지만은 공제해 주는 거야. 나는 딴 데서 잘 살다가 조합원한테 돈 주고 산 권리는 장기 보유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주민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식 나왔네. 공식 요거는 2번 공식이야. 2번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하면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금액. 2번 공식입니다. 아니 여기 없어요.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이건 장기 보유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14번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지문이 길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문제 풀어보기도 전에 지문이 길면 겁부터 먹어. 절대 그럴 필요. 그러면 쉬운 단어도 안 보여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문이 길지만 1번이 정답일 때가 있고 2번이 정답일 때가 있고 3번이 정답일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봐. 1번이 정답인 경우가 1번이 정답이 두세 개가 나와. 2번 정답이 두세 개, 3번 정답이 두세 개가 나와. 그럼 6개에서 9개가 앞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지문이 길어봤자 안 쳐다봐도 된다 이게야. 답 찾는데 지장 없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면 겁부터 먹지 마. 왜? 답이 앞쪽에 있는 거는 뒤에 몰라도 되잖아. 안 읽어도 되잖아. 확신이 있다면. 제 말 이해 가요? 항상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딱 봐서 전체적인 한 문제가 지문이 길면 겁부터 먹어. 그러니까 정답이 안 보이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4번의 정답률이 아까 14%인가 됐어. 10명이 시험 봤으면 1명 반 정도가 맞은 거예요. 나머지 다 틀리고. 이게 그럴 만한 문제인가? 지금 설명할 건데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그거야. 확신이 없어. 지문이 길어. 그럼 괜히 겁부터 먹는 거야. 이게 왜 정답률이 14점 몇 프로고 최악의 최악.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한번 그럴 만한 문제인가 봅시다. 너는 누구냐? 취득세다. 뭐에 관한 거냐? 과세 표준이다. 틀린 걸 물어봤어. 아까 한 문제도 봤는데 1번 보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된다. 맞죠? 다만 연부다 그러면 연부금액인데 연부금액이라는 건 할부금액이거든요. 할부금액은 계약서에 약정한 금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액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할부다 그러면 나 1년에 1억씩 줄게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은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부금액은 계약서의 약정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액을 뜻하는 거야. 근데 괄호 안에 보니까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답이 몇 번? 1번. 5초도 안 걸리고 2, 3, 4, 5 안 읽어봐도 되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오늘 연부금액에 대한 거 처음 설명했나요? 약정은 필요 없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연부금액이라는 건
사실상 지급액을 얘기하지 계약서에 있는 금액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괄호가 틀렸네요. 그리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한 가액이다. 그건 정확한 설명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부 금액은 계약서 금액이야, 사실상 금액이야? 사실상 금액이 된다는 것. 그럼 나머지 2, 3, 4, 5는 다 옳은 얘기죠. 볼까요? 2번 취득자 신고에 의하나 신고가 없으면 뭐에 의한다?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3번은 포인트가 법률이야, 법률. 그럼 국수에 해당되죠. 그럼 마지막에 뭐로 끝나야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다 볼 거 없잖아. 법률 마지막에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옳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토지의 지목 변경.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되는데, 잘 봐요. 좀 전에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지목을 변경하면은 기초토목공사 같은 거 해야 돼. 공사하면 법인은 공사비 줄 때마다 장부에 쓰잖아.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비용이 돼. 법인이 나오면 무조건 장부야. 그럼 개인은 장부 안 쓰잖아. 그럼 안 쓰면 얘는 셋 중에 하나가 되죠.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한다. 증가한 가액이 될 수도 있고,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금액도 맞는 말이고, 증가했으면 변경 전, 변경 후 차액도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기억들 나셔? 2주 만에 하니까 내가 각오는 하고 왔는데 정관장을 못 챙겨왔어. 힘을 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본 모습이 들어왔어.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법인이냐 개인이냐만 보면 되는데, 법인은 공부할 게 없어. 장부에 비용이 나오면 다 인정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내가 법인이야 개인이야? 개인이라고 맨 앞에 나와 있잖아. 힌트를 노골적으로 줬잖아. 나 개인이에요. 지목 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건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어떻게 한다? 뺀 가액으로 한다. 그게 증가된 거니까. 이해 가시나? 오늘 처음 배우는 것 같아. 미치겠어. 자, 그 다음에 5번. 증여나 증여 등 무상승계. 무상승계라는 건 공짜가 되겠죠. 공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빵원이죠, 빵원. 따라서 무상은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빵이니까 얘는 항상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되죠. 왜? 공짜로 받은 거니까 취득가액이 빵이야. 빵이면 취득세 안 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짜로 받았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기준금액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 됩니까? 1번.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2주 동안에 좀 안 해서 힘들어진 거지. 잘했어요.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5번. 넌 누구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네. 그럼 과세 대상은 딱 2개뿐이 없어요. 토지와 주택 2개. 토지 중에서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이 해당이 되죠. 그럼 여기서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문제죠.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 아닌 거예요. 사회복지사업자. 사회복지사업자는 비영리단체죠. 여기에 소비용에 공급하기 위하여 자가소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으면 착한 일에 쓰는 거죠. 세금이 쌓여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런데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해 가나? 그 다음에 니은 환경지구. 아까 얘기했죠. 4가지 규제지역은 비과세고
그 이외의 보호지역은 뭐가 된다? 분리과세.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디귿, 스키장, 골프장, 이게 바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업용이란 얘기야. 사업용으로 원형이 보존되는 이냐? 원형을 보존했어. 왜?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사업용이니까 뭐가 되죠? 별도 합산 X. 리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뭐가 된다? 분리과세. 동그라미. 그럼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니까 기억, 니은, 리을 몇 번이 답이 될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된다. 재산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종부세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6번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나와 있죠. 우리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것도 항상 준비가 돼 있는 단원이니까. 자, 틀린 것 1번 1세대 1주택은 설명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국내 포인트 잡으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1주택이라는 것은 외국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내만 하나 있으면 비과세 받아. 다시 말해서 베트남에 내가 집이 3채가 있어. 서울에 하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내 것만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2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은 그 중에서 거주기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맞고 2번 서울특별시. 금방 설명했죠. 서울특별시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돼야 비과세 한다. 정확한 얘기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2번. 틀린 거 물어봤나?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힌트가 나오죠. 괄호 안에 뭐? 자, 거주기간이 몇 년?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나왔죠. 그럼 이전이니까 거주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거주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2년 나왔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해가세요? 항상 이거야. 어떤 세법이 나왔다. 그럼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3번.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통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실거래가가 12억 초과되나 안 되나를 판정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야 12억이 다 애지간하면 넘죠. 없어서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학폭. 이런 경우는 몇 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단어만 잘 찾으면 됩니다.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2번. 그 다음에 5번 또 보죠. 5번은 뭐냐? 큰일 났어. 법률이 막 정신없어요. 다 볼 거 없죠? 그렇죠? 이제는 단어를 보여야 돼.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 잘라진 집이 있어. 이걸 잔존주택이라고 그러죠.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 5년 이내. 그렇게 단어만 알면 돼. 수용 비과세, 잔존주택 5년 이내 양도. 마지막 비과세한다. 이렇게 끝에까지 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6번 지문도 상당히 길지만 답은 앞에 쪽에 있다는 것. 그거 명심하면요, 지문이 길어도 우스워요. 다른 과목은 내가 뭐라고 비유를 못하겠지만 세법으로 예를 들면 지문이 길어도 겁먹을 거 없어. 1번이 정답인 경우도 있으니까 1번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다 안 읽어도 되잖아. 근데 그놈의 의심병이 있어갖고 밑에 뭐가 나왔을까 읽다가 엘리베이터 타다 끝장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이름 잘 줬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당해봐. 나도 많이 당해봤어요. 나중에는 머리가 하얘져. 자신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쉬운 것도 틀려. 그래서 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 항상 문제 풀 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공시세법에서 뭐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추천할 수 있는 건 지적법 먼저 하고 세법하고 등기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시간 배열이 맞아요. 항상 모질라는 분은 지적하고 등기를 패는 거야. 얘가 만만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법에서 10문제고 찍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시간 배열이 안 돼서. 그럼 뭐가 억울하냐? 세법은 단어가 보이거든. 답 찾는 게 좀 수월하거든. 이걸 아깝게 놓치는 거야. 그래서 세법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 나는 1번부터 해야 되니까 1번, 2번이 막혔어? 다 막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는 것들만 먼저 하세요. 뭔 말인가 얘가?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조금 시간 많이 주지 말고 한 번만 다시 한 번 읽어봐. 안 한 것들. 그런 다음에 넘어가면 원하는 득점은 될 거예요. 세법에서 또 시간 빠지면 안 되니까 자신 있는 것부터 풀고 몇 개 맞았나 먼저 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항상 풉니다. 나도 시험 보러 가면은 자신 있는 놈, 눈에 확 들어오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되겠다. 내비둬.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난 계산 문제는 영 자신이 없다. 그럼 이번 시험은 1번 아니면 3번. 왜? 작년에 2번이 정답이니까. 왜? 올해 출제위원들은 작년에 했던 걸 기본으로 하거든. 작년에 낸 건 좀 제외하고 내고. 정답 배열도 그렇고. 나 대단한 분석 아니야? 어차피 계산 문제 못하면은 2번 또 찍어서 틀리지 말고 1번, 3번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다 썰이야. 이것만 믿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확실히 하는 것부터 넘고 들어가.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지문 긴 거에 겁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7번.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때 틀린 것. 우리가 성립 시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틀린 정답이 뭐냐? 소득세죠. 소득세는 틀리게 자주 내요. 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과세기간이 연결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틀리게 내기 제일 쉬워. 어떻게? 소득세니까 소득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죠. 취득세 언제 성립이 되죠? 취득하는 때. 2번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3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4번 소득세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죠.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인지세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죠.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자 들어가니까 조금 싼티 나는 것 같아. 어려운 말 과세문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지금 이게 17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몇 개 맞았나? 17번 지금부터 32번까지 몇 개 맞았나? 두 개를 합계를 내서 나누기 2. 그럼 평균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의 오늘 실력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런 이벤트 한번 가진 겁니다. 16번까지는 별개예요. 자, 17번 됐고 18번. 그래서 나올 만한 건 뒤에 또 나온 거야. 뭐냐? 취득세. 뭐에 관한 거냐? 과세 표준. 아까 1번부터 16번에도 들어가 있었죠?
여기 중요하니까 이때 또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자, 틀린 것 1번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연부는 뭐가 된다? 연부금액. 아까는 틀리게 나왔죠. 이번엔 맞게 나오고. 저 머리 무지 쓴 거예요. 연부금액이다 그러면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이죠. 내래요. 고개 두 명이 고개 끄덕거리다 들켰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가운데 줄에 다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를 안 했으면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맞고요. 3번 경매. 경매는 국수, 공판장, 법률에 해당하죠. 그럼 뭐로 끝나야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도 정답이 되고요. 낙찰금액도 정답이 되는 거죠. 낙찰이 뭡니까?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돼요. 얘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국, 수, 공, 판, 장, 법률이 나오면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지 시가표준액은 틀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까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아까는 뭐가 나왔을까? 법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경매가 나와. 그럼 다음엔 국가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국수공판장 법률은 꼭 신경 쓰세요. 일단 틀린 거 몇 번이 된다? 3번. 뭐가 틀렸어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또 나왔네. 금방 얘기했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면은 뭘로 끝나야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걸 제일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건데 국가, 국, 수, 공, 판, 장, 법률이 나왔을 때 요건 다 유상, 돈 주고 사왔을 때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야. 돈 주고 사와야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겁내는 건 무상이야. 무상이면은 취득가액이 빵이란 얘기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럼 얘는 언제가 얼마가 되는 거냐? 아까 징여 배운 거 있죠? 똑같은 거야. 공짜다 그러면 항상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항상 공짜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없잖아. 자, 국수공판장 법률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데 무상이면 취득가액이 없어 0이야. 그럼 취득가액이 0이면 과세표준도 0이야. 0이면 세금도 빵이야. 그럼 공짜는 세금을 안 낸다? 정신없이 징여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공짜일 때는 그 기준금액 뭘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항상 무상은 시가표준이기. 오케이? 그래서 요게 제가 제일 좀 겁을 내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을까? 난 없다는 거에 500원 걸겠어.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냥 국가로부터 하니까 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야 이러지 말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항상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국가로부터 유상이면 유상이니까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맞고요. 5번 포인트가 뭐죠? 법률. 법률이면 사실상의 취득가액도 맞고요. 지금처럼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가 된다? 검증된 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겠죠. 법률로 검증됐다. 그럼 그게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용어 이해 가시나? 자, 그래서 18번에 틀린 건 몇 번이 돼요? 3번. 다시 얘기합니다. 국, 수, 공, 판, 장, 법률이 나오면 뭐로 끝나야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런데 무상으로 나올 때는 시가표준액이다. 여기까지 알면 완벽합니다. 완벽해. 노노노 시험 때까지 안 잊어버리면.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넌 누구냐? 취득세다. 뭐에 관한 거냐? 납세 의무자다. 틀린 것은 1번. 우리가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강조한 게 있었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읽어보면은 취득에 있어서는 두 번째 건너뛰어.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해 가세요? 그 중간에 등기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등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이렇게 옳은 지문 나왔죠? 틀리게 나올 땐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거 틀려. 사실상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죠. 읽다가 또 앞에도 또 뭔 얘기했나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취득으로 안 본다 이런 뜻이야. 맞아 틀려? 틀려요. 등기 여부 관계없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맞고요. 2번 포인트 뭐죠? 법인 설립 시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답 찾는 거야. 그럼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포인트 이해 가요? 항상 여기 봐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은 쉽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답이 앞쪽에 있잖아. 3번 뭐죠? 3번 포인트는 뭐죠? 수입. 수입하면 누가 돼? 수입자 또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로 공부했는데 지금처럼 수입자 나와서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수입자, 수입하는 자. 4번 토지를 지목 변경해서 힌트가 나와. 토지를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대.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감소는 양도, 증가는 취득. 여기도 이거 보는 거야. 토지의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물 흐르듯이. 그러면 답이 맨날 똑같이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가 포인트야? 그렇죠. 주택법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세법 필요 없어. 법은 패스. 근데 포인트가 뭐죠? 조합원용.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하여튼 넘기는 건 뒷답발로. 자, 그 다음에 20번. 등록면허세다. 아까는 과세표준과 세율 다 봤죠? 그 중에 과세표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볼까요? 옳지 않은 것.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월세죠, 월세. 월세는 보증금 다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따라서 뭐가 된다? 월 임대차 금액이 되죠. 월 임대차 보증금이래. 미치겠어 나나. 월세. 월세를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한다. 이제 발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나오면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끝. 이렇게 해. 월 임대차 금액까지는 내가 기다리지 않겠어. 아 됐어.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월 임대차 보증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구라고는 내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드 문제죠. 에? 지금 꽁시렁대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일단 답은 1번이고요. 2번 지역권. 세법에선 승역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요역지가에 맞고. 전세권은 전세죠. 전세보증금은 이사갈 때 찾아갈 수 있잖아. 전세금액. 4번 나대지. 농지가 아니죠. 상속. 이전등기. 이전등기, 보존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힌트가 나와. 이전등기, 보존등기, 그럼 다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왜 합니까? 돈 받을 게 있어서
채권 금액이 된다는 것. 과세표준하고 세율은 꼭 공부하세요. 아니? 그 다음에 21번 취득세 과세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과세야. 그럼 나와 있죠. 그럼 비과세만 찾으면 되는데 1번 증여. 증여는 물건 안 봐도 돼. 증여는 무조건 과세가 되죠. 상속도 과세가 되죠. 다만 상속으로 됐어요. 2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요 사치성 재산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과세야. 근데 여기는 임시건축물이고 사치성 재산이란 말이 없죠. 그럼 이제 기간을 보는 거야. 1년 초과하면 초과하지 아니한 과세 비과세 비과세. 1년 초과해야지 과세가 된다는 것. 좀 더 얘기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건 비과세. 1년부터는 과세가 되죠. 1년 초과부터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3번은 힌트가 나오잖아.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뭐죠?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교환, 경매, 공매가 나오면 앞뒤 볼 거 없어. 무조건 유상으로 본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그렇죠. 사실상 취득이죠. 취득세는 등기 여부 관계없어. 허가 여부 관계없어요. 무허가를 취득해도 과세가 되고 허가받은 걸 사도 과세가 되고 등기된 걸 사도 과세고 미등기를 사도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공통점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고 허가 여부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관계가 없다는 건 뭐야? 무서운 말이야.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 팔 때는 다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건 비과세. 몇 번이 답이 되죠? 2번이 답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2번은 등록면허세인데 지문이 길어요. 왜 그러냐? 이것저것 설명 집어넣으니까 길어진 거지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자, 틀린 거 물어봤어. 1번 등록면허세라는 건 재산권부터가 정의야. 정의. 재산권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 얘기한다. 등록면허세다. 다만 취득에 따른 원인은 제외한다. 등기는 둘로 나뉜다고 그랬죠. 취득을 원인으로 한 건 취득세에서 걷어. 취득과 무관한 건 등록면허세에서 걷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문은 뭐냐? 취득세 원인으로 한 취득은 제외한다라는 말은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한단 말이죠. 왜? 취득세에서 부과되니까. 지문 이해가? 이 문제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취득세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자, 부동산 등기는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의 가액. 맞죠?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건 내가 받을 돈을 얘기하죠.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대도시. 대도시다 그러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사람 많은데 왜 설립하느냐? 들어오지 말어. 들어오면 몇 배 중과세? 왜? 대도시니까 세 글자니까 3배. 미치겠어. 그렇게 이해하려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취득세 중과세는 3가지가 있어. 4배 사치성 재산, 대도시 3배, 과밀
2배. 요건 취득세고. 등록면허세는 하나뿐이 없어 3배. 그러니까 대도시만 3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 증과세 3배를 한다. 끝. 그런데 증과세 안 하는 업종 5개 배웠죠. 은행, 은행업, 의료업. 누가 또 뭐가 있어? 도매시장, 터미널,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 할부금융업에 내 꿍시렁 됐잖아요. 여기다 안 쓴 이유는 여러분이 쓰는데 정신없을까봐. 표정은 지금 아이고 이거 쓰고 싶은데 하고 찜찜한 분이 있어요. 못해놔도. 자, 그래서 대도시에 법인 설립하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증과세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 좀 어려운 거 해줄게. 4번 지문의 괄호. 설립 후 휴면법인, 쉬는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등록면허세 3배 증과세를 안 하려고 일부러 명의만 돼 있는 법인을 싸게 사요. 그리고 설립하는 거야. 그러면 증과세를 안 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된다는 게. 뭔 말인가 이해가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면은 새로 만들면 종업원이 새로 들어오니까 사람 많으니까 3배 증과세인데 기존의 대도시에 법인이 있어. 근데 지금 쉬고 있어. 그럼 헐값으로 사잖아. 그런 다음에 대도시 설립하면 증과세를 피해 나가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 방법을 쓰다가 결국 증과세를 갖다가 매긴 경우가 있어요. 땡스타라고. 아니, 나 절대 어디라고 해요? 론땡땡이라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지금도 진행되고 막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분의 300, 3배가 엄청나게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이걸 피해 나갈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1, 2, 3, 4가 다 정확히 맞는 거야. 5번 보죠. 5번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요거죠. 내가 땅이 있는데 일부는 서울에 있고 일부는 경기도에 있더라. 취득세는 따로따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10억에 샀어. 그럼 10억에 산 걸 따로따로 신고해야죠. 이럴 땐 10억을 나눠줘야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신고합니다. 쪼갤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쪼갤 수가 없어. 한꺼번에 해야 돼. 취득세는 쪼개요. 등록면허세는 쪼갤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선택한 등록관청 소재지가 돼야 되는데 시험에는 선택이란 말까지가 생략이 되고 너 어디다 등기했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됩니다. 서울이 될 수도 있고 경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한꺼번에. 자, 그럼 볼게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산출할 때 등록 당시의 가액 10억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읽은 게 없어지고 등록관청 소재지 이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가시나? 만약에 등록관청 소재지를 빼면은 취득세 설명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취득세는 나누어 계산한다. 등록면허세는 한꺼번에 등록관청 소재지다. 두 가지 같이 설명합니다. 되시겠어? 그 다음에 23번. 넌 누구냐? 재산세. 맞냐 틀리냐? 맞는 걸 물어봤죠. 1번.
1번은 뭐부터 보냐? 분납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되겠나요? 그럼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5초도 안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넌 누구냐? 주택은 금액을 봐야죠. 20만 원 이하면은 한꺼번에 징수하지만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40만 원이면 평상시대로 두 번에 나눠서 걷죠.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5일부터? 언제 날짜 바뀌었어? 나 없는 동안에? 9월 16일부터. 아, 괜찮아요. 15일이라 해도 이건 틀린 거니까. 항상 다시 설명할게요. 1일부터 15일까지는 이건 쓰지 마. 고지기간이라고 그래. 현수막 붙이고 홍보하고 알리는 기간 고지서 보내고. 돈은 16일부터 말일까지 걷는다. 그래서 이걸 납부기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7월로 공부하지 말란 얘기야. 7월 1일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 9월 1일.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은 알리는 기간, 고지기간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돈은 16일부터 걷습니다. 그래서 핑계김에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잘했죠? 15일 없어요. 16일. 이분이 굉장히 잘하시거든. 누구라고 얘기 못해. 이분은 되게 잘하시거든.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가끔가다 날 즐겁게 해줘. 그래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은 알고 계신데 설명을 더 해달라고. 그래서 너저분하게 설명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나 괴롭히려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3번.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죠. 3번 넌 누구냐? 토지. 토지는 금액 쳐다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고정이야. 9월 16일부터.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매매면 소유권이 변동이 됐죠. 근데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근데 여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것도 여러분 일부러 그냥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다. 그럼 금방 틀린 거 찾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가 갖추라라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공부상만 보고 넘어가라고.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헷갈리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저기 23문제가 됐습니다. 아까는 틀렸지만 설명 들으니까 기억은 나요? 맨날 그래? 2주에 한 번씩 여태 한 10달을 꾸준해? 그래 저분 봐 꾸준하대. 내 속을 뒤집어놔. 이런 상태에서 강의 진행 못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하죠.